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평생 물 떠와라, 밥 차려라 호통치던 그 기세등등한 남편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남편이 내민 손을 차갑게 뿌리친 아내는 서류 한 장을 들이밉니다.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갑이 되고 남편이 을이 되는 동거 계약서였습니다. 평생을 식모처럼 살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남편의 생사여 탈권을 쥔 주인님이 된 사연. 과연 남편이 피눈물을 흘리며 찍은 도장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놓치면 아쉬울 통쾌한 뒤집기 한 판,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아직 창밖은 어둑어둑한데 안방의 정막을 깨는 건 알람 소리가 아니었어요. 쿡쿡. 옆구리를 찌르는 뭉툭한 느낌에 김영자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 박석호가 퉁퉁 부은 눈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네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벌써 깨워요? 어제 잠도 설쳤는데. 영자가 잠긴 목소리로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석호가 이불을 확 걷어차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해가 중천인데 잠이 오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거 안 들려? 밥 차려. 아유, 알았어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있으니까 데워서 금방 차려줄게요. 영자가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으며 일어나려 하자 석호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영자의 등짝을 손바닥으로 짝 소리 나게 쳤습니다. 뭐, 먹다 남은 찌개? 내가 현역 땐 바빠서 대충 먹었다 쳐도 이제 퇴직하고 집에서 쉬는데 그따위 헌밥을 먹어야겠냐? 갓 지은 쌀밥에 국 새로 끓여와. 콩나물국 시원하게 해서. 당신 진짜 왜 그래요? 냉장고에 반찬이 꽉 찼는데 뭘 또 새로 해요? 그냥 먹어요 좀. 어허, 어디서 남편한테 말댔구야. 내가 그동안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이 정도 서비스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가서 콩나물 다듬어. 영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침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 꾹 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콩나물을 씻으며 영자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까지 이 꼴을 당하나. 오전 10시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고 영자가 겨우 소파 끝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 타서 호호 불며 마시려는데 거실 소파 정중앙을 차지하고 누워 TV를 보던 석호가 리모컨으로 바닥을 탁탁 쳤습니다. 아, 입이 심심한데 점심엔 국수나 말아봐라. 방금 아침 먹고 치웠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안 줘요? 누가 밥 달래? 국수 달라잖아. 국수.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서 지단 얇게 부쳐서 고명 얹고. 알지? 나파 양념장에 깨 많이 넣는 거. 그게 밥 차리는 것보다 손 더 많이 가는 거 몰라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영자가 울컥해서 쏘아붙이자 석호가 눈을 부라리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여편니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남편이 먹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회사 다닐 땐 밖에서 사내진미 다 사 먹었어. 집구석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에잉 쯧쯧. 석호는 혀를 차며 다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영자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싱크대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영자는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결국 영자는 멸치머리와 똥을 하나하나 떼어내 육수를 내고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 지단을 붙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껏 국수를 말아 대령했지요. 식탁 앞에 앉은 석호가 젓가락으로 국수 가닥을 휘휘 젓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아우, 이게 뭐야? 면이 다 불었잖아. 국물은 또 왜 이렇게 짜? 너 나 고혈압으로 빨리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뭐라고요? 시간 맞춰서 딱 삶았는데 뭐가 불어요? 그리고 간은 당신 입맛에 맞게 심심하게 했구만. 시끄러. 맛없어서 못 먹겠네, 진짜. 솜씨가 갈수록 형편없어져. 석호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던지고는 국그릇을 손등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출렁하며 식탁볼을 적셨지만 석호는 본체만 채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자는 젖은 식탁볼을 행주로 닦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오후 2시 영자는 답답한 마음에 친구라도 만나 하소연하고 싶어 화장대 앞에서 로션을 발랐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언제 나왔는지 석호가 현관 앞을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 친구 혜정이 만나러 가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바람? 참나. 남편은 퇴직해서 집에 있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밖으로 나돌아? 밥은 누가 차리고? 저녁하기 전엔 들어올 거예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냉장고에 과일 깎아놨으니까 그거 드시고 계세요. 영자가 신발을 신으려 하자 석호가 영자의 핸드백을 낚아채 거실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가지마. 내가 집에 있는데 어딜 감히 나가. 남편이 우스워. 내가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요? 사람 숨 좀 쉬고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시끄러워. 여자가 집안 단속이나 잘할 것이지. 밖으로 돌면 집안 꼴 잘 돌아가겠다. 썩 들어가. 영자는 바닥에 뒹구는 핸드백을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녁 7시 냉장고를 열어본 영자가 저녁거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두부랑 콩나물이 떨어졌는데 마트 좀 다녀올게요. 마트? 생활비 준 지가 언젠데 벌써 다 떨어져? 너 돈 빼돌려서 딴 주머니 찾지? 석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자를 쏘아봤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당신이 지난달에 생활비 50만 원 줬잖아요. 그걸로 관리비 내고 반찬 해 먹고 쌀 사고 남은 게 1,000원짜리 몇 장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우리 둘 식구 먹는데 무슨 50만 원이나 들어? 당장 가계부 가져와 봐. 10원 한 장까지 다 맞춰볼 테니까.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낡은 가계부를 꺼내 석호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석호는 빨간 펜을 들고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돋보기 너머로 꼬투리 잡을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 여기 콩나물 500원 올랐네. 너 일부러 비싼 데서 샀지? 포인트 적립해서 네가 챙기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우 진짜.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고요.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내 친구 와이프들은 남편 기죽을까봐 퇴직 기념으로 유럽 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넌 여행은커녕 남편 피 같은 돈 삥땅 칠 궁리만 하냐? 에잉, 복 없는 놈. 내가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았으니. 석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영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영자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국자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신 말 다 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10원 한 장 써본 적 있어요? 여행? 지금 여행이라 그랬어요? 그래. 못난 여편네. 밥맛 떨어지게 진짜. 석호는 밥상 위에 놓인 영자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접시를 젓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챙강.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접시 귀퉁이가 깨져나갔습니다. 그 접시는 친정 엄마가 시집올 때 사주신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을 바라보는 영자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가 아주 차가운 이성만이 남는 기분이었습니다. 치워. 밥맛 없으니까. 석호는 깨진 접시 조각을 밥상 밑으로 툭툭 차내고는 보란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TV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왁자지껄한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영자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안방에서는 석호의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는 안방 문을 살며시 닫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양말 뭉치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통장을 펼치자 김영자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동안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고 파지 주어 팔아모은 비상금의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영자가 피땀으로 지켜온 자존심 같은 돈이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베란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늘어난 티셔츠, 그리고 깊게 패인 미간의 주름. 영자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창문에 비친 자신이 묻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마음속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영자는 이 숨막히는 감옥 같은 집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저 폭군 같은 남편에게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석호는 식탁에 앉아 수저로 밥상 모서리를 딱딱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밥 빨리 안 내오면 큰일 난다는 듯한 시위였죠. 어이, 밥 안 줘?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국을 안 퍼? 내가 어제 콩나물국 시원하게 끓이라고 했어. 안 했어? 석호가 주방 쪽을 향해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방에 서 있던 김영자는 가스불 위에 올려진 냄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콩나물국. 지난 30년 넘게 매일 아침 맡아온 냄새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그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가스불을 툭 껐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메고 있던 꽃무늬 앞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아, 김영자, 내 말 안 들려? 귀 먹었어? 석호의 고함 소리가 다시 한번 거실을 울렸습니다. 영자는 앞치마를 손에 꽉 쥐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석호의 면전에 앞치마를 휙 던졌습니다. 힘없이 날아간 앞치마가 석호의 얼굴을 스치고 밥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석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제정신이면 내가 여태 이러고 살았겠냐. 영자가 냉장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석호가 직접 적어 붙여놓은 삼시세끼주간 식단표가 떡하니 붙어 있었죠. 월요일 아침은 북엇국, 점심은 비빔국수, 저녁은 갈치조림. 영자는 그 종이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자는 찢어낸 식단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란이라도 일으키겠다는 거야? 석호가 삿대질하며 얼굴을 붉혔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여행용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거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나
오늘부로 당신 식모 김영자 사표 낸다. 밥을 처먹든 굶든 알아서 해. 이제 내 알 바 아니니까. 영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석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표? 식모? 야, 네가 나가서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갈 데나 있어? 돈은 있고? 내가 장담하는데 너 오늘 저녁도 안 돼서 배고프다고 울고불고 들어온다. 그때는 어림도 없어. 들어올 때 무릎 꿇고 빌어야 할 거다. 걱정 마세요. 굶어 죽어도 당신 밥 차려주러 다시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 영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어락을 여는 영자의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영자, 거기 안 서. 석호가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쨍그랑 유리컵이 현관문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자의 발치에도 파편이 튀었지만 영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온 영자는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30년 감옥 갔던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 지은의 번호를 누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엄마도 좀 살아야겠다. 영자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당분간 찾지 마라. 잘 지낼 테니까 걱정 말고. 아빠한테도 모른다고 해. 전송 버튼을 누른 영자는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검은 화면이 된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아니 남편과 연결된 끈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둔 곳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있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을 뿐이었죠. 한참을 매표소 앞에서 서성이다가 가장 싼 표를 끊어 아무 버스나 잡아탔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달리는 동안 영자는 차창 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농가 밭이 지나가고 낯선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시원하다. 가슴 한구석에서 해방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지, 당장 내일 밥은 뭘 먹어야 할지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영자는 낯선 소도시의 허름한 여인숙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달방 있음 숙박 2만 원. 낡은 간판들이 깜빡거리는 골목이었습니다. 영자는 가장 깨끗해 보이는 여인숙을 골라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꽃무늬 벽지는 누렇게 떠 있었고 이불에서는 눅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꼬르륵. 긴장이 풀리자 배꼽시계가 울렸습니다. 영자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3분 뒤 나무젓가락을 뜯어 면발을 한 입 가득 넣었습니다. 후루룩.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갑자기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남편 놈은 12첩 반상 아니면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나는 평생 그 밥 차려 바치고 정작 내 밥상은 이 컵라면 하나구나.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이 그 고생이 고작 이 컵라면 하나 값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서러웠습니다. 흑. 영자는 젓가락을 쥔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라면 국물 위로 뚝뚝 눈물이 떨어져 짠맛을 더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이 라면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영자는 꾸역꾸역 면발을 삼켰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니, 보란 듯이 살아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가지고 나온 현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과 여인숙을 전전하며 아껴 썼지만 돈은 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벼룩시장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 설거지 사람 구하신다고 해서 왔는데요. 식당 주인이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 넘었지? 아유, 우리 집은 바빠서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 써야 해요. 안 돼요, 안 돼. 저 손 빨라요. 음식 솜씨도 좋고요.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아, 안 된다니까 그러네. 허리 아프다고 며칠 하다 그만두면 우리만 손해라니까. 가요, 가. 영자는 쫓겨나듯 식당을 나왔습니다. 인력사무소도 청소용역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터덜터덜 걷던 영자의 발길이 어느 통유리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영자 또래의 중년 여성들이 보였습니다.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그녀들. 그녀들의 손에는 물기 마를 날 없던 영자의 손과는 달리 반짝이는 반지와 매끄러운 피부가 보였습니다. 영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며칠째 감지 못해 떡진 머리, 무릎 나온 바지, 낡은 운동화. 나는 평생 뭐라고 산 걸까?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에 내 인생은 다 갈아 넣었는데 남은 건 늙고 초라한 껍데기뿐이네.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유리창 안의 세상과 자신이 서 있는 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마땅치 않은 현실이 무겁게 영자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자의 눈에 전봇대에 붙은 꼬질꼬질한 전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너덜거리는 전단지에는 굵은 매직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찬가게 주방 참모 구함. 나이 무관. 손맛 좋으신 분 환영. 영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나이 무관. 손맛. 평생 부엌대기로 살았다고 무시당하던 그 기술. 과연 이 초라한 재능이 영자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집을 나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영자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느라 머리는 부스스했고 단벌 신사로 지낸 탓에 옷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죠. 영자는 전봇대에서 떼어낸 꼬깃꼬깃한 전단지를 손에 쥐고 어느 허름한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칠이 벗겨져 엄마 손 반찬인지 엄마 반찬인지 알아볼 수도 없었죠. 에휴, 이런 다 망해가는 가게에서 사람을 쓸까? 영자가 유리문 앞에서 망설이며 서성이는데 가게 안에서 앙칼진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사장 나오라고 해. 이걸 사람 먹으라고 판 거야? 깜짝 놀란 영자가 엉겁결에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난장판이었어요. 파마머리를 한 중년 여성이 반찬통을 계산대에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깡마른 여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재료가 좀. 재료 탓하지 마. 이장조림 봐. 고무 타이어야? 즐겨서 씹히지도 않고 이 누린내는 또 어쩔 거야? 내 돈 내놔. 당장 환불해줘. 손님은 막무가내였어요. 여주인은 울상이 되어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영자는 저도 모르게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좋은 재료 고르며 살아온 본능이 발동한 거죠.
저기 잠시만요. 영자가 불쑥 끼어들자 손님이 쏘아붙였습니다. 아줌마는 뭐야? 이 가게 사람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냄새가 나서요. 영자는 계산대에 놓인 장조림통을 들어 냄새를 킁킁 맡았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으로 고기결을 살짝 찢어보았죠. 이거 고기가 나쁜 게 아니네요. 핏물을 덜 빼서 그래요. 사태살은 찬물에 최소 3시간은 담가놔야 하는데 급하다고 그냥 삶았죠? 그리고 생강을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고기가 질겨져요. 고기가 익은 다음에 넣어야 향도 살고 부드러워지는데 영자의 조목조목한 설명에 여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맞아요. 제가 오늘 주문이 밀려서 급하게 하느라. 영자는 손님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화 푸세요. 고기는 한우 1등급 맞네요. 대신 주인장이 급해서 실수를 좀 했나 봐요. 여기 꽈리고추 무침은 색깔 보니까 아주 잘 됐는데 이거 서비스로 좀 더 달라고 하세요. 이 집 고춧가루는 태양초 쓰네. 매콤하니 입맛 돌겠어요. 손님은 영자의 말에 기분이 좀 누그러졌는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좀 아네. 주인장, 이 아줌마 말대로 꽈리고추나 더 줘요. 이번만 그냥 넘어갈 테니까. 손님이 꽈리고추를 챙겨나가자 가게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주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오늘 가게 문 닫을 뻔했어요. 어쩜 그렇게 음식에 대해 잘 아세요? 아니에요. 저기, 사실은 구인 전단지 보고 왔는데, 그때였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있는 낡은 테이블에 앉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깔끔한 로맨스 그레이 헤어스타일에 낡은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그가 바로 강민석 대표였습니다. 강 대표가 영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영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주찬맛 식품 대표이사 강민석. 네, 저요? 네. 방금 장조림 설명하시는 걸 듣고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재료의 성질을 꿰뚫고 계시더군요. 제가 지금 새로운 반찬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집에서 밥만 하던 식모예요.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영자가 손사래를 쳤지만 강 대표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식모라니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셰프시죠.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테스트를 받아보시겠습니까? 만약 통과하시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대우. 그 말에 영자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영자는 침을 꼴깍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1시간 뒤 영자는 강 대표의 차를 타고 근처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테스트 키친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번쩍번쩍한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최신식 오븐들이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집구석 좁은 부엌과는 차원이 다른 풍경에 영자는 기가 죽어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아무거나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강 대표가 팔짱을 끼고 지켜보자 영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묵은지, 한 포기와 돼지고기 목살, 그리고 각종 채소가 있었습니다. 재료를 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영자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평생 만져오던 익숙한 친구들을 만난 기분이었죠. 그래, 밥 짓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식구 먹인다는 생각으로 하자. 영자는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칼을 잡았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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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한 도마 소리가 적막한 주방을 채웠습니다. 영자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묵은지의 꽁다리를 썰어내고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냄비 바닥에 깔았습니다. 쌀뜨물을 붓고 묵은지를 통째로 넣은 뒤 된장을 한 숟가락 풀어 넣었죠. 잡내를 잡는 영자만의 비법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이내 구수하고 매콤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묵은지찜이 끓는 동안 영자는 남은 자투리 채소로 순식간에 숙주나물 무침과 어묵볶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정확히 50분 후 영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묵은지찜과 정갈한 반찬 3가지가 차려졌습니다. 강 대표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강 대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은지를 길게 찢어 밥 위에 올리고 고기 한 점을 얹어 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강 대표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밥 한 공기를 깨 눈 감추듯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강 대표가 영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묵은지찜에 설탕을 안 넣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칠맛이 납니까? 설탕 대신 양파 껍질 우린 물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묵은지가 너무 시어서 쌀뜨물로 짠맛을 좀 뺐고요. 설탕 넣으면 뒷맛이 텁텁해서 저는 안 써요. 강 대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합격입니다. 아니, 제가 모셔야 할 뿐입니다. 이건 공장에서 찍어내는 맛이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해주신 집밥, 제가 찾던 바로 그 맛입니다. 영자는 얼떨떨해서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나이가 많아서 다들 안 써준다던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손맛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경력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연봉은 섭섭지 않게 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십니까? 영자는 잠시 주저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염치 없지만 제가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월급은 나중에 주셔도. 강 대표는 영자의 남루한 옷차림과 짐 가방을 보고 상황을 짐작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습니다. 마침 비어있는 원룸이 하나 있으니 거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스카우트 제의에 대한 계약금이니 부담 갖지 말고 받으세요. 강 대표가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얻었을 때마다 갖은 모욕을 당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번 돈이라고? 2시간 후 영자는 강 대표가 안내해준 회사 근처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혼자 쓰기에는 충분히 넓고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깨끗한 화장실, 그리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나만의 공간. 영자는 침대에 걸터 앉아 강 대표가 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흐흑. 영자는 돈뭉치를 가슴에 품고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이번 눈물은 며칠 전 여인숙에서 흘렸던 서러운 눈물과는 달랐습니다. 맞지? 박석호.
나 이런 여자야. 당신 밥이나 차려주던 식모가 아니라 내 손으로 돈 버는 사람이라고. 영자는 천장을 향해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 불빛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는데 오늘 밤은 마치 영자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촛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난생 처음 내 집이 아닌 내 방에서 잠을 청하는 영자.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영자의 인생 이막이 화려하게 막을 올린 것입니다. 과연 영자는 이 기회를 잡아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남편 석호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주참마 식품의 조리 개발실, 하얀 조리복을 입은 김영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막 끓어오른 찌개의 간을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찜질방 옷을 입고 주눅 들어있던 그 할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당당한 모습입니다. 김대리 육수 낼 때 멸치 똥 덜 뺐지? 끝맛이 쌉쌀하잖아. 영자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지적하자 젊은 직원인 김대리가 머리를 긁적이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다 뺐는데요. 팀장님 미각은 진짜 못 속이겠네요. 귀신이라니까 귀신. 음식은 정성 반, 재료 반이야. 귀찮다고 대충 하면 손님이 먼저 알아. 다시 육수 내세요. 이번엔 무도 좀 더 크게 썰어 넣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영자는 이 호칭이 아직도 간질간질하면서도 듣기 좋았습니다. 평생 누구 엄마, 어이, 야로만 불리던 인생이었는데 내 이름 뒤에 번듯한 직함이 붙다니요. 그때 조리실 문이 열리고 강민석 대표가 싱글벙글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김 팀장님, 대박입니다. 대박. 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주에 론칭한 친정 엄마 반찬 시리즈 말입니다. 지금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폭주해서 서버가 다운될 지경입니다. 맘카페며 블로그며 난리가 났어요. 집 나간 입맛이 돌아왔다나 뭐라나. 강 대표는 태블릿 PC를 영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별점 5점 만점에 5점. 우리 엄마가 해준 맛이랑 똑같아요. 재구매 의사 200% 같은 칭찬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반찬 이야기예요? 그럼요. 다 영자 씨, 아니, 우리 김 팀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팀장님 손맛은 보물이라고 했죠? 강 대표는 호탕하게 웃으며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일찍 정리하고 나오세요. 제가 팀장님께 드릴 선물이 좀 있습니다. 오후 4시 강 대표가 영자를 데리고 간 곳은 시내의 한 백화점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마네킹들이 값비싼 옷을 입고 서 있는 곳. 영자는 가격표를 슬쩍 보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대표님. 여긴 너무 비싼 데잖아요. 저 옷 있어요. 시장에서 산 거 아직 멀쩡한데. 김 팀장님, 이제 팀장님은 우리 회사의 얼굴입니다. 다음 주에 잡지 인터뷰도 있고 방송 출연도 잡혀 있는데 언제까지 그 조리복만 입고 계실 겁니까? 오늘은 제가 투자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입어보세요. 강 대표는 점원에게 미리 봐둔 옷들을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정장 재킷과 통이 넓은 슬랙스, 그리고 실크 블라우스였습니다. 탈이 실 거울함. 영자는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허리는 꼿꼿해 보였고 고급스러운 옷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낯설지만 황홀했습니다. 이게 나라고? 영자가 밖으로 나오자 강 대표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색해요. 평생 몸빼 바지만 입다가 이런 비단 옷을 입으니까 남의 옷 훔쳐 입은 것 같고, 영자가 쑥스러워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리자 강 대표가 진열대에서 화려한 패턴의 스카프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영자의 목에 둘러주었죠. 활용점정입니다. 이제야 완벽한 CEO 같네요. 계산대 앞 강 대표가 카드를 내밀려 하자 영자가 다급하게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살게요. 네, 꽤 비쌀 텐데요. 저 이번 달에 첫 월급이랑 성과급 받았잖아요. 제 평생 제 돈으로 저한테 선물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건 꼭 제 힘으로 사고 싶어요. 영자는 지갑에서 빳빳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남편 눈치 보며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떨던 김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영자의 손끝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통쾌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첫 월급날, 퇴근 후 오피스텔로 돌아온 영자는 침대 위에 엎드려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을 켜자 입금 주참마 식품 급여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 10, 100, 1000만, 350? 영자는 숫자를 세고 또 셌습니다. 남편 박석호가 한 달 내내 생색내며 던져주던 50만 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금이었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350을 벌었어. 가슴이 벅차올라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자는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쇼컷으로 짧게 자른 머리, 백화점에서 산 세련된 정장, 그리고 목에 두른 스카프.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쭈그려 앉아 마늘이나 까던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휴대폰을 들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찰칵. 사진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딸 지은에게 전송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잘 지낸다. 걱정 마라. 엄마 이제야 진짜 내 인생 사는 것 같다.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안 되어 지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대박. 진짜 엄마 맞아? 너무 멋있다.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얼굴 핀 것 봐. 나 눈물 날 것 같아, 유유. 딸의 답장을 보자 영자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슬퍼서 우는 날 따위는 만들지 않기로 다짐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방송국 스튜디오. 생활정보 프로그램 황혼의 화려한 반란 녹화장. 영자는 메이크업 의자에 앉아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 팀장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사신 사모님 같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칭찬에 영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생을 안 하기는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지문이 닳도록 일만 했는데요. 하지만 거울 속 영자는 잡티 하나 없는 화사한 얼굴이었습니다. 자, 큐 들어갑니다. 5, 4, 3, 2. 빨간 불이 켜진 카메라 앞에서 영자는 긴장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0세의 반찬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영자입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내 영자는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죠. 저도 평생 부엌에서 가족들 밥만 하던 주부였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제 이름 석자도 잊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 손끝에 있는 이 재능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진행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데요.
혹시 지금 TV를 보고 있을 가족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영자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그 너머에 있을 남편 박석호와 눈을 마주치는 기분으로요. 저를 가두고 있던 세장은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더 높이 날아오를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영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선언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영자가 방송국 조명 아래서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 남편 박석호의 아파트 거실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석호가 소파 위에서 부스스 눈을 뜨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일주일 전에 시켜 먹은 짜장면 그릇, 먹다 남은 치킨, 뼈, 퉁퉁 불어터진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죠. 날파리 두어 마리가 윙윙거리며 석호의 얼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석호는 입고 있던 등산복 바지를 벅벅 긁었습니다. 영자가 나간 후로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 벌써 열흘째 같은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쉰내가 풀풀 났지만 석호는 갈아입을 옷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이 여편네는 도대체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석호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있는 거라곤 말라비틀어진 김치 쪼가리와 곰팡이 핀 두부뿐이었죠. 배달 음식도 이제 질렸고 무엇보다 카드 명세서 날아오는 게 무서워 더는 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A씨, 내가 직접 해먹고 만다. 밥 짓는 게 뭐 대수라고. 석호는 쌀통에서 쌀을 퍼담았습니다. 씻지도 않고 전기밥솥에 쏟아부은 뒤 물을 한가득 넣었습니다. 취사 버튼이 어디 있어? 이건가? 석호가 투박한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누르자 밥솥에서 쾌속 취사라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30분 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밥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탄 냄새가 진동을 했죠. 왜 이래, 이거. 석호가 당황해서 코드를 뽑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솥 안에는 새카맣게 타버린 밥알들이 숫덩이처럼 변해 있었고 위쪽은 설익은 쌀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밥 하나 제대로 못 해먹고 이게 무슨 꼴이야. 석호는 설익은 밥을 밥그릇에 퍼담으며 울컥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우지끈하고 생쌀 씹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영자가 차려주던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던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숟가락을 집어 던진 석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딸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지은아. 너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 당장 말해. 아빠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차가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아빠가 괴롭히지만 않으면 평생 행복하게 사실 뿐이라고요. 이 부류막심한 기집애가. 아빠는 지금 밥도 못 먹고 쓰레기통에서 살고 있는데 넌 엄마 편만 드냐? 내 엄마 지금 어디서 바람난 거 아니야? 말씀 삼가세요. 엄마는 지금 능력 인정받아서 회사 다니세요. 아빠처럼 집에서 소리만 지르는 분 아니라고요. 저 바빠요. 끊어요. 뚝. 매정한 기계음 소리만 남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석호는 허공에 대고 휴대폰을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지은, 너 거기 안 서?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석호는 분을 사귀지 못해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빈속에 독한 술이 들어가자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든 석호는 TV 전원을 켰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죠. 오늘의 초대석 황혼의 화려한 반란, 주찬마 식품 김영자 팀장. 석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 속에 단아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여자. 세련된 화장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저 여자. 분명 자신의 아내 김영자였습니다. 저게 뭐야? 영자, 저 여편니가 왜 저기 있어? TV 속 영자가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제 꿈을 잊고 살았죠. 하지만 좋은 파트너를 만나 제 재능을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면의 자료 화면으로 영자가 강민석 대표와 함께 조리실에서 웃으며 요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 대표가 영자에게 다정하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영자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죠. 젠틀하고 중후한 강 대표의 모습은 꾀죄죄한 석호와는 너무나 비교가 되었습니다. 석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저놈이랑 눈이 맞았구나. 그래서 집을 나갔어. 좋은 파트너? 웃기고 자빠졌네. 질투와 배신감이 석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자신이 밥 못 얻어먹고 굶고 있을 때 아내는 다른 남자 옆에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석호의 자격지심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감히 날 배신해? 석호는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TV를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퍽! TV 액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검은 줄이 쫙 갔습니다. 화면 속 영자의 얼굴이 찌그러지며 지지직거리는 소음만 남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소주가 거실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습니다. 으아, 김영자, 너 내가 가만 안 둬. 내 인생 망쳐놓고 너 혼자 잘 살 줄 알아? 석호는 씩씩거리며 방바닥에 굴러다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습니다. 독수리 탑업으로 거칠게 검색창을 두드렸습니다. 참, 맛, 식, 품. 검색 결과에 회사의 본사 주소와 영자가 일하는 직영 반찬 가게의 위치가 떴습니다. 석호는 핏발선 눈으로 그 주소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그래, 여기 숨어 있다 이거지? 석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려다 소주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엉치뼈가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보다 오기가 더 앞섰습니다. 내일 당장 간다.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 석호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초라함에 대한 절규였을까요? 난장판이 된 거실 한복판. 먹다 남은 생쌀 밥알이 뒹굴고 쉰내 나는 옷을 입은 석호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영자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술기운에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석호는 주먹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일 닥쳐올 태풍을 예고하듯이 말이죠. 과연 복수심에 불타는 석호가 영자의 가게에 들이닥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자는 이 난동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방송이 나간 지 며칠 후 서울 강남의 한반찬 가게 앞은 그야말로 문전성시였습니다. 주찬마 식품의 직영점인 이곳은 영자가 직접 레시피를 관리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오픈 전부터 번호표를 뽑아야 할 정도로 대박이 났지요. 팀장님,
여기 묵은지찜 50팩 추가요. 벌써 동났어요. 네, 바로 나갑니다. 육수 좀 더 부으세요. 매장 안은 고소한 기름 냄새와 맛있는 밥 냄새로 가득했고 영자는 하얀 조리복 위에 단정한 앙치마를 두르고 홀과 주방을 오가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가 울리기가 무섭게 가게 유리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영자, 어디 있어? 당장 나와. 평화롭던 가게에 날벼락 같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그곳에는 며칠은 안 씻은 듯 떡진 머리에 무릎 나온 등산복을 입은 남자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박석호였습니다. 그에게서는 시큼한 땀 냄새와 묵은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젊은 점원이 막아서자 석호는 점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여기 팀장인지 뭔지 아는 김영자 남편이야. 내 마누라 내놓으라고. 석호는 진열된 반찬통들을 팔로 쓸어버렸습니다. 와르르 마이너스 멸치볶음과 연근 조림이 바닥에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그때 주방 쪽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걸어 나와 석호 앞에 섰습니다. 과거 집에서 주눅 들어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석호는 영자의 기세에 눌려 순간 움찔했습니다. TV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당당해진 아내의 모습에 기가 죽은 것이죠. 하지만 이내 자격지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뭐? 행패? 남편이 왔는데 반기지는 못할 망정 눈을 그렇게 떠? 네가 방송 좀 탔다고 눈에 뵈는 게 없냐? 집구석 팽개치고 나와서 한다는 짓거리가 고작 이거야? 석호가 삿대질을 해대자 영자는 한숨을 푹 내쉬며 팔짱을 꼈습니다. 고작 이거라니요. 당신이 무시하던 그 손맛으로 나 밥벌이에요. 당신한테 10원 한 장 안 받고 내 힘으로 산다고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나가요. 경찰? 기가 막혀서. 너 경찰 부르기 전에 불어야 할 게 있을 텐데. 석호의 눈길이 영자 뒤에 서 있는 강민석 대표에게 꽂혔습니다. 강 대표는 난동 소식을 듣고 사무실에서 막 내려온 참이었습니다.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강 대표를 보자 석호는 열등감에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놈이지? 방송에 나온 그놈. 네가 저놈이랑 살림 차리려고 집 나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 이 도둑놈아. 남의 마누라 데려다가 무슨 짓이야. 석호가 강 대표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침착하게 석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선생님 말씀 삼가시죠. 여기는 제 사업장이고 영자 씨는 제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근거 없는 모욕은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강 대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남자 뭐야? 남편이라면서 행색 좀 봐. 아내가 돈 잘 버니까 배 아파서 저러나 봐. 찌질하다 진짜. 저런 남편이랑 어떻게 살았대? 나 같으면 진작 도망갔어. 사람들의 비난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석호에게 꽂혔습니다. 석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보안 요원, 이분 밖으로 모세요. 강 대표의 손짓에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와
석호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이거 안 나? 아, 김영자, 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내 남편이라고. 노란 말이야. 석호는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짐짝처럼 들려가게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영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손님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가게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석호.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대낮부터 술이 떡이 됐네. 노숙자인가 봐. 냄새나니까 피해가자. 석호는 바닥을 짚고 비틀비틀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평생 대기업 부장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줬다고 자부했는데 지금 자신은 노숙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번쩍거리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석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냄새나는 그를 태워주는 택시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 만에야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석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자꾸만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왜 이러지? 다리에 힘이. 석호는 담벼락을 짚으며 겨우겨우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정말 괴물 같았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고 입가에는 허연 침이 고여 있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아 3번이나 틀린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띠리링 마이너스. 어둠이 내려앉은 텅 빈 집. 석호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소파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팠습니다. 시선이 닿은 곳은 안방 문틈으로 보이는 화장대였습니다. 영자가 쓰던 빗과 화장품 샘플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분노가 빠져나간 자리에 뒤늦은 후회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게에서 보았던 영자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무뎌져 자판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오타투성이인 문자를 쓰는데 눈물이 툭툭 액정 위로 떨어졌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찌릿, 머릿속에서 혈관이 터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석호의 입에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혀가 마비된 듯 굳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오른손에서 힘이 툭 빠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석호의 몸이 기우뚱하더니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며 암흑이 밀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건 거실 바닥에 뒹구는 깨진 결혼사진 액자였습니다. 사진 속 젊은 영자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쓰러진 석호의 눈에서는 주르륵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살려줘. 영자야. 나 좀 살려줘. 적막한 집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쌕쌕거리며 울려 퍼지다. 이내 그마저도 잦아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조차 울리지 않는 고요한 밤. 과연 석호는 이대로 생을 마감하게 될까요? 아니면 영자에게 이 소식이 닿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주찬마 식품 본부장실에는 서류 넘어가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결제 서류에 멋들어진 서명을 하고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매장의 매출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본부장님,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 대비 200%나 뛰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의 보고에 영자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딸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인데. 엄마. 엄마 어떡해.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의 손에서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찻잔 받침에 부딪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다쳤니? 아니. 아빠가 쓰러졌어.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더니 거실에 쓰러져서. 뭐? 그래서? 아빠는? 아빠 의식은 있고 응급실이야.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를 하래. 엄마, 나 무서워. 빨리 좀 와줘. 영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가게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기세등등하던 박석호가 쓰러졌다니요. 거짓말 아닐까? 나 골탕 먹이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먼저 들었지만 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 처절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휘청하고 말았죠. 그때 문이 열리고 강민석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영자 씨, 무슨 일입니까? 안색이 백지장입니다. 대표님, 그이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지금 응급실이라는데. 영자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하자 강 대표는 잠시 침묵하더니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영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보세요.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 어제까지 저한테 행패 부리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또 미움도 사람 목숨 앞에서는 부질없는 겁니다. 가서 얼굴 보고 욕을 하든 멱살을 잡든 하세요. 제가 기사 딸려 보낼 테니까 어서 가십시오. 강 대표의 단호한 말에 영자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복도 지은이 화장이 다 번진 얼굴로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울지 마. 진정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 똑바로 전해봐. 뭐래? 뇌경색이래. 발견이 너무 늦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대. 뇌혈관이 막혀서 오른쪽을 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가게 밖으로 내쳐지던 석호의 뒷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살폈더라면, 아니 집에라도 데려다 줬더라면.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영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기계음 소리가 영자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자. 산소호흡기를 입에 물고 온몸에 주렁주렁 튜브를 달고 있는 남자는 영자가 알던 그 박석호가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처럼 으르렁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한없이 작고 쪼그라든 늙은 노인네가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영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석호는 눈을 감은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깊은 주름이 오늘따라 더 처량해 보였습니다. 어제 그렇게 소리 지를 힘은 있었으면서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영자는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나를 종처럼 부리더니 이제는 아예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내 발목을 잡는구나 싶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선생님, 남편 상태가 어떤가요? 다시 걸을 수는 있는 건가요? MRI 소견상 뇌 손상 범위가 꽤 큽니다. 의식은 돌아오겠지만 우측 편마비가 심해서 혼자 거동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언어장애도 동반될 거고요. 앞으로 긴 재활치료와 24시간 간병이 필요합니다. 24시간 간병. 그 단어가 영자의 귀에 쇠망치처럼 박혔습니다. 이제 막내 인생을 찾았는데 다시 저 남자의 수발을 드는 인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니요. 영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지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다음 달에 승진 심사 있는데 휴직 못한단 말이야. 간병인 쓸 돈도 없는데 어떡해? 지은은 애원하는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자신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그 익숙한 구도가 숨이 막혔습니다. 영자는 지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은아, 엄마 쳐다보지 마. 나 간병인 하려고 집 나온 거 아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아빠는? 저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가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냉정하게 들어. 내 아빠 자업자득이야. 술 먹고 몸 관리 안 하고 성질 부리다 저렇게 된 걸 왜 내가 책임져야 하니? 나는 내일도 있고 내 생활이 있어. 엄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부부잖아. 평생 같이 살았잖아. 부부? 평생 나를 식모 취급하던 사람이야. 이제 와서 내가 또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살라고? 못해. 절대 못해. 영자는 단호하게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리는 기계음 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신음소리에 영자가 멈칫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석호가 눈을 힘겹게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영자를 발견하고는 멈췄습니다. 석호의 입이 삐뚤어진 채 실룩거렸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입술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침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나 보여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영자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석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의 도끼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어린아이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강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석호는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 대신 왼손을 힘겹게 들어 영자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줘.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뭉개진 발음이었지만 영자는 그 말을 똑똑히 알아들었습니다. 천하의 박석호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석호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한때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버려. 지금이 기회야. 요양병원에 보내고 너는 내 인생 살아. 그래도 남편이잖아. 가장 비참할 때 외면하면 넌 평생 괴로울 거야.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석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요양병원 알아봐라. 시설 좋고 깨끗한 데로. 비용은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정말 요양병원으로 보낼 거야? 그럼 어떡하니? 내가 회사 그만두고 병간호하랴? 나도 이제 겨우 숨 좀 쉬고 살아.
너희 아빠 때문에 내 남은 인생까지 시궁창에 처박을 순 없어. 영자는 눈물을 삼키며 병실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은 영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흐윽,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저렇게 무너진 남편을 보고도 모질게 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서였습니다. 성공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찾아온 이 잔인한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화려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세상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어두웠습니다. 과연 영자는 이대로 석호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릴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갈림길에 선 영자의 선택이 궁금해집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병실 창밖에는 어느덧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겨울을 재촉하고 있었죠. 드르륵, 드르륵. 김영자가 여행용 가방 지퍼를 채우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박석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석호의 시선은 영자의 손끝이 아니라 침대 협탁 위에 놓인 화려한 팸플릿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행복 요양병원 마이너스 최신 시설 24시간 케어. 석호가 떨리는 왼손으로 영자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왜요? 짐 다 쌌으니까 이제 가요. 구급차 대기하고 있대요. 영자가 사무적인 말투로 대꾸하며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석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팸플릿을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팔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어눌하게 뭉개지는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은 또렷했습니다. 석호는 낯선 요양병원의 고려장이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팔짱을 끼고 그런 석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몸 하나 못 가누는데 집에 가서 어쩌려고요? 나보고 또 밥 차리고 똥 기저귀 갈아달라고요? 나 회사 나가야 해요. 당신 수발들 시간 없어요. 아냐. 할게. 석호는 억울한 듯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주먹으로 퍽퍽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감각 없는 다리는 묵직한 통나무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영자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다시 예전의 식모 김영자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요양병원 죽어도 싫고요? 석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자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읽어보고 도장 찍어요. 이거 동의 안 하면 당신은 바로 요양병원행이에요. 영자가 꺼낸 서류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동거 및 간병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석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자, 내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요. 제1조 갑은 김영자, 을은 박석호로 한다. 갑은 을에게 주거 공간과 식사를 제공한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항부터 석호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조 을은 갑의 생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특히 밥조, 물떠와 등 갑을 하인 취급하는 언행 적발 시 밥그릇을 압수한다. 석호가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습니다. 밥그릇을 압수한다니 이게 남편한테 할 소리인가요? 하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제3조 의뢰 재활 치료는 갑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재활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투정 부릴 시 즉시 요양병원으로 이송한다. 제4조가 제일 중요해요. 잘 들어요. 의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통장은 갑이 전적으로 관리한다. 간병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을에게는 월 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한다. 4, 3, 10. 석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이 움켜쥐고 흔들던 경제권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은 석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그걸 영자가 몽땅 가져가고 고작 용돈 30만 원을 주겠다니요. 싫어. 네. 돈. 네. 나. 석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구기려 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서류를 낚아채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싫으면 말아요. 간호사, 여기 환자분 요양병원으로 갈 거니까 앰뷸런스 부르세요. 영자가 병실 밖을 향해 소리치자 석호가 사색이 되어 영자의 팔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자, 잠깐. 왜요? 30만 원이 적어요? 당신 나한테 생활비 50만 원 주면서 떵떵거렸잖아. 난 당신한테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는데 30만 원이면 감지덕지 아니에요? 영자의 말에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석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했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쫓겨나면 갈 곳이라곤 냄새나는 요양병원 다인실 뿐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도장 찍을 거예요, 말 거예요? 나 바빠요. 셋셀 동안 결정해요. 하나. 영자가 인주통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습니다. 둘. 영자가 서류를 침대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셋. 게. 석호가 고개를 푹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석호의 멀쩡한 왼손 엄지를 잡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란에 빨간 지장을 찍었습니다. 꾹.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지문. 그것은 박석호의 항복 선언이자 김영자의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영자는 계약서를 챙겨 넣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들어와라. 아빠 집으로 가신단다. 문 밖에서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붉어진 아빠의 눈시울과 엄마의 당당한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분위기를 짐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아빠가 고분고분 말을 들을까? 걱정 마. 계약서 공증까지 받아놓을 거니까. 그리고 이 양반, 이제 나 없으면 물 한 모금 못 마시는 사람이야. 살고 싶으면 말 듣겠지. 영자는 휠체어를 가져와 침대 옆에 댔습니다. 자, 타요. 환자분. 석호는 끙끙거리며 힘겹게 휠체어로 옮겨 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야, 빨리 안 부축해? 하고 호통을 쳤겠지만 지금은 영자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거울 속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기묘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는 영자와 환자복 위에 헐렁한 카디건을 걸치고 구부정하게 앉아 있는 석호.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갑과 을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보, 집에 가면 당신 방 바꿨어요. 영자가 무심한 듯 툭 던졌습니다. 방? 안방은 이제 내가 써요. 당신 코 골아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당신 침대는 문간방에 뒀으니까 그리로 가요. 햇빛은 잘 안 들어도 조용하고 좋을 거예요. 문간방은 원래 창고처럼 쓰던 제일 작은 방이었습니다.
석호가 눈을 크게 뜨고 항의하려 했지만 영자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제오조, 주거 공간 배치는 집주인인 갑의 권한이다. 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차 돌려요? 석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영자는 힘차게 휠체어를 밀고 나갔습니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바람조차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날씨 참 좋네. 박석호 씨,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거예요. 내 인생 이막에는 식모 김영자는 없으니까. 석호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힘없는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낙엽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영자의 보호 없이는 이 낙엽 하나도 치울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영자가 운전대를 잡고 석호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석호가 운전하고 영자가 옆에서 귤이나 까주던 자리였죠. 백미러로 뒷좌석에 석호를 힐끔 본 영자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 내가 운전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영자는 엑셀을 밟으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차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더 먼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막힌 동거는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갑이 된 아내와 을이 된 남편의 좌충우돌 적응기가 이제 곧 펼쳐집니다. 박석호가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첫날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집 안 풍경은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낡은 가죽 소파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영자의 업무용 책상과 노트북이 떡하니 놓여 있었죠. 뭐해, 안 들어오고? 휠체어 바퀴 닦아야 하니까 현관에서 기다려요. 영자가 물티슈를 뽑아들고 다가왔습니다. 석호는 쭈뼛거리며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 가장이 들어오는데 마중 안 나와? 하고 큰 소리 쳤을 텐데 지금은 영자가 바퀴를 닦아주는 동안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자, 당신 방은 저쪽. 영자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은 주방 옆에 붙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고로나 쓰던 그 방 말이죠. 석호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보, 저기는 짐 두는 방이잖아. 짐 치우고 침대 놨어요. 당신 코 고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방은 내가 써요. 싫으면 다시 병원으로 가든가. 영자의 단호한 말에 석호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들어간 작은 방은 싱글 침대 하나만으로도 꽉 찼습니다. 북향이라 햇빛도 잘 안 드는 그곳에 덩그러니 놓인 자신의 처지가 서러워 석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일어나요. 환자분, 재활해야지. 영자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커튼을 걷어젖혔습니다. 석호가 눈을 비비며 끙끙거리자 영자는 침대맡에 스케줄표를 딱 붙였습니다. 오전 걷기 연습 30분, 오후 팔 근력 운동 200회 저녁 발음 교정. 나 출근할 때 요양보호사님 오실 거예요. 이 스케줄대로 안 하면 오늘 저녁 반찬은 맨밥에 간장뿐인 줄 알아요. 알겠어요? 알았어. 너무 빡빡한데 좀 봐주면 안 돼? 석호가 불쌍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영자는 정장 재킷을 걸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요. 당신 나한테 밥 얻어먹으려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빨리 나와서 설거지라도 해야지. 영자가 구두 굽소리를 또각거리며 출근하자 석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나? 식모 취급하던 마누라한테 얹혀 사는 신세라니.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요양보호사가 석호를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어르신, 사모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저도 혼나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석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저녁에 영자에게 들을 잔소리가 더 무서워 이를 악물고 걸음을 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급날 저녁 영자가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자 방 안에 처박혀 있던 석호가 지팡이를 짚고 뒤뚱뒤뚱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 치킨이야? 석호가 반색하며 식탁에 앉으려 하자 영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먹기 전에 정산부터 해야지. 영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석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 이번 달 용돈 30만 원.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연금이 다 영자의 통장으로 들어갔으니 이게 석호가 만져볼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여보, 내 연금이 300만 원인데 고작 30만 원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간병인 비용, 병원비, 식비, 관리비 다 빼고 남는 게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끊었는데. 이거 아껴서 써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그 말은 과거 석호가 영자에게 생활비를 던져주며 했던 말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석호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잘 쓸게. 석호는 돈을 주머니에 구겨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는 닭다리 하나를 뜯어 석호의 밥그릇에 올려주며 피식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나 봐? 사람은 역시 입장이 바뀌어 봐야 안다니까. 자, 먹어요. 재활 열심히 했으니까 상으로 주는 거야. 석호는 닭다리를 입에 물었지만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짭짤한 치킨 맛 뒤로 씁쓸한 후회의 맛이 밀려왔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대표님. 아, 그거는 제가 처리했죠. 호호. 네. 저녁 식사요? 아이 참 부담스럽게 뭘 그런 걸. 영자는 통화 내내 콧소리를 섞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상대는 강민석 대표였습니다. 작은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던 석호의 눈에 질투와 위기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저러다 진짜 나버리고 저 남자한테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늙고 병든 짐짝인데. 석호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자신이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석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거실 구석에 있는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성한 왼쪽 손으로 청소기 손잡이를 잡고 마비된 오른쪽 다리를 끌며 청소기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통화 중이던 영자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당신 뭐해? 아니. 집이 좀 지저분한 것 같아서 내가 청소 좀 하려고. 석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평생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남자가 몸도 성치 않은 상태로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이라니. 마침 반찬을 가지러 들른 딸 지은이 현관에 들어서다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헐, 대박. 아빠 지금 청소하는 거야? 지은이 왔냐? 너 온다고 해서 아빠가 미리 좀 치우고 있었다. 석호가 짐짓 태어난 척 말했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약 잘못 먹었어? 나더라.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운동도 되고 좋지 뭐. 영자는 짐짓 차갑게 말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주방에서 새로 개발 중인 신메뉴를 한 상 차려냈습니다. 더덕 무침과 가지 튀김 그리고 매콤한 황태 구이였습니다. 자, 박석호 씨, 이리 와서 앉아봐요. 석호가 쭈뼛거리며 식탁에 앉자 영자가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입맛 까다로운 건 대한민국 최고잖아. 한번 먹어보고 평가해봐요. 솔직하게. 석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황태구이를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오물오물. 매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양념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좀 짜네. 너무 맵네하며 트집부터 잡았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어때요? 영자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석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양념은 기가 막히네. 근데 황태가 조금 덜 불린 것 같아. 씹을 때 약간 질긴 느낌이 있어. 그것만 빼면 당신이 한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석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지? 나도 그게 좀 걸렸는데. 역시 당신 입맛은 귀신이라니까. 알았어요. 다음엔 더 부드럽게 해볼게요. 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석호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나 아직 쓸모가 있나 보다. 석호는 밥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영자가 해주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그리고 마주보고 앉아 밥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설거지는 놔둬요. 식기세척기 샀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려는 석호에게 영자가 말했습니다. 아냐, 컵이라도 헹굴게. 내가 할 수 있어. 석호는 굳이 싱크대 앞에 서서 서툰 왼손으로 컵을 씻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처럼 위압적이지도 그렇다고 마냥 처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한 노년의 가장일 뿐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던 영자가 석호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작 좀 저러지. 늙어서 철든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네. 영자는 깎은 사과 한쪽을 포크로 찍어 석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아, 해봐요. 응. 석호가 얼떨결에 사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차가운 냉기가 아주 조금은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비록 갑과 을의 관계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는 두 사람. 이 기묘한 동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상 위 현수막에는 제10회 자랑스러운 여성 벤처 기업인 시상식이라는 글귀가 금박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대상, 주찬마 식품 본부장 김영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자의 호명에 김영자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영자의 모습은 2년 전 찜질방을 전전하던 가출주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영자는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객석을 둘러보던 영자의 시선이 맨 앞줄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말끔한 양복을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든 박석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강민석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자가 잠시 뜸을 들이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영광을 제 남편 박석호 씨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객석에 있던 석호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석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남편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미식가입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 깐깐한 입맛을 맞추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음식 솜씨가 늘었거든요. 남편의 뼈아픈 잔소리와 타박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여보, 고마워요. 나 독하게 만들어줘서. 영자가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객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석호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싫지 않은 듯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 석호가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영자에게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김 본부장. 오늘 진짜 멋있더라. 어머, 꽃은 언제 준비했어? 비쌀 텐데. 용돈 모아서 샀지. 당신 상 받는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 그리고 이거. 석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영자의 이마에 맺힌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조명 때문에 덥지? 고생했어. 가방 이리 줘. 내가 들게. 당신 지팡이 짚고 힘들잖아. 괜찮아. 아냐, 나 이제 힘 많이 세졌어. 재활 운동 하루도 안 빼먹었잖아. 이 정도는 들어야 밥값 하지. 석호는 굳이 영자의 무거운 핸드백을 자신의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영자의 팔짱을 끼며 에스코트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머, 부부가 참 보기 좋네요 하며 부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석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들었지? 우리 보고 보기 좋대. 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 창가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가 와인 두 잔을 따랐습니다. 안주는 석호가 서툰 솜씨로 깎은 배와 사과였습니다. 건배할까요? 우리 박석호 매니저님의 완벽한 내조를 위하여. 에이, 매니저는 무슨. 그냥 밥 얻어먹는 식객이지. 석호가 쓴 웃음을 지으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잭 마이너스 맑은 소리가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마신 영자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2년 전 오늘 당신이 나한테 국수 불었다고 접시 깼던 날인 거. 석호가 사과를 씹다 말고 컥 하고 사례가 들렸습니다. 쿨럭, 쿨럭. 아, 왜 좋은 날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미안해 죽겠구만. 그때 내가 집 안 나갔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아마 당신은 계속 소파에 누워서 소리만 지르고 나는 부엌 구석에서 울면서 늙어갔겠지? 그랬겠지. 아니, 아마 이혼 도장 찍고 남남돼서 평생 원수처럼 살았을 거야. 아니면 내가 고독사했거나. 석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년 전의 자신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을 아내 괴롭히기로 풀었던 못난 남자.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 미련한 남자. 당신이 집 나가서 성공한 거, 그리고 나한테 계약서 들이민 거. 그게 나 살렸어. 당신 덕분에 나 사람 됐다, 진짜. 석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자의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알면 됐어요. 앞으로 계약 위반하면 얄짤없는 거 알죠? 특히 밥 투정하면 국물도 없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투정을 부리겠습니까? 석호가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붙이자 영자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을 채우는 웃음소리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현관 앞이 분주합니다.
영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석호가 재빨리 구두 주걱을 가져와 영자의 발 뒤꿈치에 대주었습니다. 오늘 강 대표랑 미팅 있다고 했지? 늦겠다. 어서 가. 당신도 밥 챙겨 먹고. 냉장고에 북엇국 데워놨으니까 꼭 먹어요. 그리고 오늘 재활 치료 가는 날인 거 안 까먹었죠? 당연하지. 갔다 와서 빨래도 돌려놓을게. 걱정 말고 다녀와. 영자가 현관문을 나서려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호가 현관에 서서 사람 좋은 미소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물컵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던 그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영자의 지원군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오냐, 오늘도 대박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석호는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닫힌 문 사이로 보이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아파트 현관을 나서며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또각. 영자의 힘찬 구두 굽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동등한 눈높이로 함께 걸어갈 파트너가,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된 김영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갈등과 위기를 넘어 비로소 찾은 그들의 진짜 행복. 영자와 석호의 갑을 동거는 앞으로도 쭉 아주 유쾌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자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멸시뿐이었던 그녀가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내는 과정이 참으로 뭉클하고 시원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아내를 존중하게 된 석호 씨의 변화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부란 일방적인 희생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마주볼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빛을 잃어가고 계시다면 영자 씨처럼 용기 내어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 3막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당당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